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비노 척결용이라는 비판인데요. 사실상의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발표됐는데 바로 하루 만에 당원들이 집단으로 탈당계를 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전현직 당직자와 당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총 100여 명의 당원이 탈당계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국민희망시대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진우 국민희망시대 회장은 2012년 대선 실패와 2014년 6.4 지방선거 패배, 7.30 보궐선거 참패를 지켜보면서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멀어진 새정치연합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국민희망시대를 창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원회 활동기간을 8, 9, 10월까지 장기간 보장하면서 공천개혁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국회의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부리겠다는 것이 어제 혁신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는 친노 강화, 비노 척결위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진우 회장은 기자회견 후 현직 국회의원의 합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박주선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등을 언급하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정배 의원과의 연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희망시대의 이번 탈당 기자회견은 박주선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한편 당내 비줄계를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오늘 금품수수 혐의 항고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데요. 하지만 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해내려면 감수해야 한다. 중앙위와 당무위에서 잘 인준해달라고 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재성 사무총장도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사무총장직 폐지안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혁신, 어떤 혁신도 희생은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자발적 헌신이 뒷받침됐을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혁신위의 사무총장 폐지안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혁신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선 성공하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성공하는 혁신은 국민과 함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이 문재인 대표의 공천 권한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존과 다른 게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그것은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인데 우리 당의 당원상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은 우리 이 당원상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명시했을 뿐이고요. 그러나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기존과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한 소식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습니다. 시정연설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가뭄 등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 2천억 원, 세입결손 보전 5조 6천억 원 등 총 11조 8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경정 예산. 황 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야당 의석 쪽으로 찾아가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김 대표를 쫓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조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 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원내대표 축출로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고개 숙인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추경 예산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메르스 추경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추경 항목에 있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세출의 경우에도 거의 영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한두 개 정도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남 지역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완료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도로 예산들, SOC 예산들이 한 5천억 이상 되는 예산들은 그것은 이번 추경에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 정책위하고도 의논해서 되게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세입 보전의 규모를 11조 8천억 원에서 6조 2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세출 규모 역시 메르스와 관계없는 각종 건설 사업을 삭감하는 등 1조 5천억 원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메르스 피해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 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합의 추대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가 끝난 뒤 합의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최고위원들이 합의 추대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경선으로 선출하면 또다시 친박, 비박 간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당 내홍 수습이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 최고위원 의견만 있을 따름이지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합의 추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한마디에 의원들의 표결 없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찍혀나간 마당이기에 만약 경선을 통해 비박계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심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출범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